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결혼할 때 유자들이 집을 해오라는 건이라는 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아니라 니네 집구석, 즉 CAB, CME 능력 좀 보자 이거야. 얼마나 사는지. 지들도 알거든. 절대 결혼정년기 남성은 직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 니네 부모 노후자금 가져와라 이거지. 이 말씀이 맞죠? 현재 부동산 가격을 보면 남자 혼자 자력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 대출로 연끌을 하든지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런데 남자 부모님들도 완벽하게 노후 준비가 된 분이 소수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때 당시 최근 결혼한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노후 생활이 힘들어졌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75%였어요. 그런데 2016년이면 부동산 급등 전입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왜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글쓴이 같은 경우는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이혼 시에 도축에 유리하기 때문에 집을 해오라는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상 같은 경우, 현금이라든가 이런 동상 같은 경우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혼 느낌이 들면 은닉할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자들이 연끌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은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서 결혼하면 우리만의 삶 간섭받기 싫어요.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어머님은 어머님, 저는 저, 남편은 남편.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드립쳐대지. 기자들 남편이 너무 효자예요. 너무 효자인 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이지랄 하는데 자기 부모 노후자금 끌어와서 결혼한 놈이 죄책감 안 느끼면 그게 사람 새끼냐. 엊그제 보니까 판에 왜 남자들은 결혼만 하면 둘도 없는 효자가 되는 거냐는 개소리가 오늘의 톡을 쳐먹었던데 위에 쓴 본문에 나왔듯이 뒷바라지한 것도 모자라 집 사느라 노후자금 즉 척추 사골까지 빼먹히는 게 요즘 대다수 남자들의 결혼 관리가 돼버렸는데 니들 같으면 부모님한테 털끝만큼이라도 안 죄송하냐? 하긴 그런 걸 의식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애초부터 남자한테 집에 오라는 소리는 입에 담지도 않았겠지. 완전히 남도 아니고 자기 남편 될 사람의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년들이 결혼만 하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처럼 시엄마욕, 시월드 욕은 오질나게 쳐야 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니들이 결혼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5대5 혹은 그 근사치라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타령하는 시월드가 펼쳐진다면 그건 그쪽 잘못이 맞다. 그런데 니들이 입장 바꿔서 아들 새끼 장가 보내는 엄마라고 생각해봐. 자기 집 귀한 아들 겨우겨우 힘들게 낳고 애지중지 키워서 장가 보내려니까 별 시덥지 않은 년이 남편 예비 신부라며 한술 더 떠 노후자금 혹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집까지 요구하네? 니들 같으면 엄마 입장에서 꼭지가 안 돌겠냐. 그따구로 불공평하게 구니까 니들이 그렇게 백날 열폭하고 넌더리치는 시월드가 눈에 펼쳐지는 거야. 이것 보고 자기는 안 그런다. 나는 반대로 여자인 내 쪽에서 집을 해왔다 하며 억울해하는 자들도 있겠지. 그런데 이미 수년 동안 질리도록 미디어에서 나왔던 통계들을 보면 8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게다가 저게 평균치야 평균치. 진심으로 궁금하다. 평소에 결시친, 여기서 말하는 결시친은 네이트판에 결혼, 시집, 친정, 요거 줄임말입니다. 여타 요쪽 사이트 등에 시월드 욕하는 년들 중에 진짜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 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라는 글입니다. 팩폭을 제대로 날렸어요. 팩폭을 제대로 날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트판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들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한 여호는요. 부모님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의학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AI가 도입되면 이게 또 폭발한대요.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장수 리스크. 너무나도 오래 사는 게 리스크가 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본다면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빈곤율 1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에 묶여 있죠. 현금 흐름이 안 좋으세요, 대부분.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은. 요즘에 한국 결혼 문화는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시작하죠. 전세나 매매. 둘 다 비싸잖아요. 주로 남자가 해가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 역대 가장 비싼 시기입니다.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게 7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노후자금으로 많이 도와주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고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존경하고 고마워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역 같은 경우인 겁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요, 무리하면서까지 집을 마련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세로 시작해요. 전세는 어차피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월세로 시작하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한국이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한국이 과거에도 그랬냐?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 요즘 애들은 다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가 맞는 거예요. 지금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문화가 된 거라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가 됨에 있어가지고 82년 김지영 세대와 그 이후 세대, 그리고 그녀들의 부모님이 이런 문화를 고집했죠. 시대가 바뀌었으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남녀평등 시대인데,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죠. 노후자금까지 뜯기면서 아드님 한용운 시키지 마세요. 국제결혼 시키세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맞벌이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들 수준에 맞게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들은요, 그렇게 한국 여자들처럼 물질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들이 한국 며느리들보다 훨씬 시부모님들한테 잘해요. 그래서 제발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한용운 고집하지 마라. 그리고 잘못된 한국 결혼 문화에 대해서 혹시나 한용운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빨리 뿌리 뽑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